And there's nobody out there like it like I am. There's nobody out there that can say my name. And nobody out there like it like we are. We are like we are. 세상의 모든 향기 리뷰하는 조향사 김혜연입니다. 르라보 디스커버리 대장정 그 2편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10번째 향수는 떼누아 29입니다. 영어로 읽는다면 더 누아르겠지만 프랑스어로는 떼누아라고 읽더라고요. 직역하면 블랙의 의미인 것 같아요. 떼누아 29는 블랙티, 즉 홍차에서 영감을 받았다고 해요. 실제로 향을 처음 뿌렸을 때 연상되는 이미지가 홍차의 느낌이에요. 어머, 잘 우려진 홍차인가? 무슨 홍차지? 싶을 때 무화과의 달콤함과 월계수의 향기가 살짝 느껴져요. 꼭 무화과 향이 가양된 홍차를 마시는 것 같아요. 홍차의 느낌을 흠뻑 느끼다 보면 시더우드, 베티버, 머스크 등의 향기도 살짝 느낄 수가 있는데 얘네들 역시 따로 있는 게 아니라 홍차에 가양된 느낌의 향이에요. 왜 어떤 홍차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과일 향이 들어간 홍차, 꽃향이 들어간 홍차 다양하잖아요. 그 중에서 나무 느낌도 나는 홍차도 있거든요. 딱 그런 느낌이에요. 점점 홍차가 진하게 우려지는 듯한 향기를 풍기면서 건초와 토바코의 씁쓸하고 드라이한 느낌의 향도 함께 맡아져요. 저는 떼누아 29를 맡으면서 느와르 영화 같은 향기를 보여줄까 싶었는데 느와르 근처에도 안 가더라고요. 대신 정말 질 좋은 홍찻잎을 준비하고 차를 우리면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 달라지는 홍차를 코로 느끼는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나서 충분히 차가 잘 우려졌고 떨궈지기 전에 찻잎을 빼야 하는데도 왠지 여기서 조금만 더 우려내면 더 깊은 모습을 보여줄 것 같아서 쉽사리 빼지 못하는 느낌이에요. 그리고 완벽한 홍차를 한 잔 우려냈음에도 향이 주는 만족감이 너무나도 커서 마시기가 아까운 느낌이 들게 하는 향수입니다. 11번째 향수는 상탈 33입니다. 뭐 얘는 르라보의 대표 얼굴이라고 할 수 있죠. 2011년에 출시된 상탈 33은 담배 브랜드인 말보로의 광고 속 말보로맨 에릭 로슨에게서 영감을 받은 향수라고 해요. 저는 비흡연자라 담배에 관심도 없고 좋아하지도 않지만 제가 어렸을 때도 말보로는 굉장히 핫 아이템 중에 하나였던 걸로 기억해요. 일단 쌍탈의 의미는 백단나무를 뜻해요. 우리가 샌달우드라고 부르는 그 나무요. 절에 갔을 때 맡을 수 있는 냄새 중 하나죠. 처음에는 샌달우드의 냄새와 말보로의 이미지가 어떻게 연결되지 싶더라고요. 향기를 맡아보면 첫 시작은 카다멈 향신료의 향기와 함께 뭔가 나무 냄새를 맡을 수가 있어요. 이게 샌달우드의 냄새인 것 같긴 한데 평소에 우리가 많이 맡아봤던 그 샌달우드의 향기는 아니에요. 함께 있는 파피루스의 향기 때문인지 샌달우드의 향기가 더 산뜻하고 가벼워진 느낌이에요. 파피루스는 풀의 한 종류인데요. 굉장히 건조하고 아로마틱한 나무 느낌이 나면서 불에 그슬린 것 같기도 하고 가죽 같기도 한 냄새가 나는 풀이에요. 굉장히 오묘하고 복잡한 느낌이 함께해서 그런지 평소 알던 샌달우드의 냄새도 정말 새롭게 느껴지네요. 그리고 향의 부드러움을 만들어주는 아이리스와 바이올렛의 꽃향기가 함께하며 나무 냄새인데 뭔가 섹시하면서 잘생긴 나무가 연상되는 향기예요. 잔향으로 갈수록 가죽의 애니멀릭한 느낌과 머스키한 느낌도 있지만 전체적인 느낌은 오묘하고 야릇한 느낌의 나무향인 것 같아요. 향을 맡으면서 저는 말보로맨의 느낌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이 향수에서 말하고 싶은 핵심은 알 것 같더라고요. 선망의 대상이 가진 아우라. 바로 그 아우라가 이 향수의 핵심인 것 같아요. 사실 전 목욕탕의 사우나 느낌도 조금 느껴졌는데 선망의 대상이 가진 아우라와 겹쳐지니까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던 근육 훌륭한 남자들의 사우나 씬이 생각나더라고요. 12번째 향수는 톤카 25입니다. 톤카 25는 2018년에 출시된 남녀 공용 향수예요. 비교적 최근에 출시된 향수입니다. 톤카 25, 톤카. 뭔가 단어가 귀엽지 않나요? 어감도 동글동글한 느낌이고요.
저는 입에 착 달라붙는 이 통카라는 이름이 너무 귀여워서 향도 귀엽지 않을까 기대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게 웬걸? 통카 25에서 갑자기 느와르 영화의 주제곡이 나오는 느낌이더라고요. 제가 떼누아 29를 리뷰하면서 느와르를 기대했는데 느와르 근처에도 안 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느와르 장르는 없나 보다 했는데 생각도 안 한 통카 25에서 느와르가 보이더라고요. 향을 처음 맡으면 어둡고 딥한 느낌의 통카빈 향기가 느껴져요. 통카빈의 깊고 어두우면서 살짝 달콤한 느낌의 향이 전체적으로 깔려 있는데 함께 있는 다른 향료들의 색깔을 어둡게 물들이고 있는 느낌이에요. 오렌지꽃과 시더우드, 머스크의 향기나 바닐라와 발삼수지의 향이 조금씩 보이기는 하지만 검정에 가까운 짙은 회색 필터가 한 겹 껴있는 느낌이에요. 향이 잘 안 보인다의 느낌보다는 평소에 느끼던 향의 모습이 밝은 컬러의 느낌이었다면 꽃냄새도 머스크의 냄새도 전부 어두워진 느낌이에요. 꼭 옛날 느와르 영화의 무거운 분위기처럼요. 처음에 어둡고 깊은 느낌의 향에 적응하다 보면 잔향에서 점점 더 크게 느껴지는 바닐라의 향기가 느와르 영화 속 주인공에게 비춰지던 밝은 스포트라이트의 느낌으로 느껴지네요. 통카 귀엽기만 한 줄 알았던 향이 생각도 못한 느와르 장르라는 걸 알았을 때, 그리고 그 느와르 장르물의 주인공이 어둡고 차가운 느낌만 가진 줄 알았는데 비에 젖은 채로 길가에 버려진 새끼 고양이를 품에 안고 돌봐주는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임을 알았을 때, 어머, 저런 매력이 있는 사람이었네 라는 생각이 드는 것처럼 통카 25의 느낌이 그랬어요. 꼭 느와르 영화의 속이 따뜻한 나쁜 남자가 떠오르게 하는 향기네요. 근데 전 나쁜 남자 안 좋아해요. 13번째 향수는 베티버 46입니다. 베티버 46은 2006년 르라보의 시작과 함께 출발한 향수 중 하나입니다. 남성과 여성 모두를 위한 향수로 출시되었습니다. 사실 르라보의 모든 향수들은 특정 성별을 떠오르게 하는 향기들은 아닌 것 같아요. 이게 매력으로 작용할 수도 있고 누군가에겐 단점으로도 작용할 수 있겠지만 저는 사용자에 따라 달라지는 느낌이 좋아서 이런 남녀 공용 향수들이 참 좋더라고요. 아무튼 베티버 46의 향기는 조금 독특해요. 이건 과연 누구를 위한 향수일까? 이게 여성에게 잘 어울릴까? 내가 과연 베티버 46을 뿌린다면 소화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향수였어요. 첫 느낌은 베르가못의 신선한 향기를 제대로 느끼기도 전에 후추와 클로브의 강렬하고 뾰족한 향신료 향기가 치고 올라와요. 어휴, 세네. 정신 못 차리겠네 하는 순간부터 베티버의 향기를 입은 유향 냄새가 정말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강하게 느껴져요. 과연 내가 이 향기를 맡으면서 정신을 차릴 수 있을까? 이런 생각까지 들면서 해롱해롱해지는 기분이에요. 이 해롱해롱한 상태가 한참 지나고 나면 가이아구드, 라다넘, 시더우드, 엠버 등의 향기가 진하고 강한 향기들이 계속 이어지는 걸 느껴질 수가 있어요. 탑노트와 미들노트의 향기가 너무 강해서 그런지 잔향은 생각보다 부드러운 나무 느낌이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 향기가 처음엔 모기 잡는 모기향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 인센스나 절에서 나는 향 냄새? 이런 거랑 비슷하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뭐가 됐건 정말 강렬한 향기예요. 전 이 베티버 46을 맡고서 영화 무간도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저 이 영화 좋아해서 진짜 여러 번 봤거든요. 홍콩 느와르 영화의 최고 작품 중 하나가 아닐까 싶어요. 무간도에서도 특히 조직에 잠입한 경찰 역할이었던 양조위 씨가 생각이 났어요. 베티버 46이 느와르 영화의 분위기와 양조위 씨의 눈빛을 느낌을 표현을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14번째 향수는 라다넘 18입니다. 라다넘 18 역시 2006년에 출시된 남녀 공용 향수입니다. 제가 예전에 라다넘에 대해 설명드린 거 기억하시죠? 라다넘은 락로즈라고 불리는 꽃에서 얻는 수지를 가지고 만든 향료예요. 시스터스, 라단, 유러피안 락로즈, 암브레인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라다넘의 향취에 대해 다시 말씀드리자면 굉장히 깊고 강렬하면서 가죽 같기도 하고 약간 엠버 같기도 한 냄새를 풍기는 아이예요. 꽃의 향긋함이 아닌 엠버나 발삼 계열의 향기처럼 약간 쿰쿰하면서 깊은 달콤한 냄새를 풍기는 아이입니다. 처음 향수를 뿌리자마자 어머, 달콤한 파출리네. 라다놈도 보이는 것 같고 파출리에 누가 라다놈이랑 바닐라를 발라놨나? 하면서 달콤한 새로운 파출리를 느끼는데 갑자기 얌얌얌! 내가 바로 꼬랑꼬랑이다! 하면서 훅 치고 사라지는 시베켓 냄새가 있어요. 갑자기 나타났다가 갑자기 사라져서 뭐지? 내가 잘못 맡았나? 지금 꼬릿꼬릿한 뭔가 지나갔는데? 옛날 깜찍이 소다 광고 속 달팽이 같은 생각을 할 때 또다시 나 여기 있지롱 여기 뿅 저기 뿅 하면서 라다넘과 파출리 잎 뒤에 숨어서 얼굴만 뿅뿅 보이는 것 같아요. 요놈이 나랑 숨바꼭질을 하나? 싶어서 꼬랑꼬랑의 냄새를 찾아내려고 킁킁 거리다 보면 애니멀릭한데 시베켓만큼 꼬랑꼬랑은 아니고 그렇다고 막 엄청 좋은 냄새도 아니고 아니 그런 냄새를 맡을 수가 있어요. 잡았다 요놈! 하면서 봤는데 허허 그거 나 아니라네. 나는 비버야. 나는 귀엽게 생기지 않았나? 나는 그 괭이랑은 다르다네. 허허허허허 하면서 나타나는 캐스토리움 냄새를 느낄 수가 있어요. 캐스토리움은 애니멀 노트 중에 하나인 향료인데요. 비버에게서 어떤 향료예요. 물론 지금은 합성으로 만들어진 향료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비버의 향기, 캐스토리움은 꼬랑내를 가진 시베켓의 냄새와는 달리 머스크나 엠버 같은 부드러움도 가지면서 가죽의 냄새 같은 동물적인 느낌도 가지고 있어요. 아무튼 전체적으로 달콤하면서 깊은 느낌의 향을 맡으면서 가끔씩 나타나는 애니멀릭한 냄새를 찾기 위해 숨바꼭질을 하다 보면 묘하게 중독되는 느낌이에요. 아까는 분명 순간적으로 꼬랑내를 맡았던 것 같은데 지금 이 관능적이고 섹시한 느낌은 대체 뭐지? 꼬랑이가 변신을 했나? 싶어요. 그만큼 잔향이 너무나도 따뜻하고 섹시한 느낌으로 느껴지거든요. 저는 진짜 이 라다눔 18을 맡으면서 든 생각이 미로 속에서 숨바꼭질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분명 눈앞에 보이는 미로 벽은 파출리나 라다넘, 바닐라 같이 명확한 애들로 만들어졌는데 가끔씩 엉덩이만 쏙 하고 보이는 애니멀릭한 느낌들이 이 미로를 더 어렵게 만들고 더 깊은 곳으로 저를 유인해 가는 것 같아요. 미로에서 헤매다가 지쳐서 주저앉았을 때 바로 눈앞에 출구가 보이는 것 같은 기분이네요. 15번째 향수는 일랑 49입니다. 여성 향수로 출시되었고 아마 르라보 향수 중 가장 큰 숫자를 가지고 있는 향수가 아닌가 싶어요. 전 이 일랑 49를 맡자마자 이번 리뷰는 망했다 싶더라고요. 처음부터 인돌의 꼬릿함이 너무 강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저는 평소에 자스민이나 일랑일랑을 맡아도 인돌의 향을 강하게 느끼는 편이 아닌데 오늘따라 인돌의 냄새가 너무 강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진짜 인돌 냄새로 인중을 맞은 느낌이었어요. 한 5초 멍 때리다가 아니야, 리뷰해야 돼. 여기서 멈추면 안 된다고 하면서 시향지를 코로 다시 가져갔을 때 짜잔! 놀랐지? 깜짝 놀랐어? 으이구, 나 못 믿었던 거야? 이런 냄새가 맡아지더라고요. 와, 저 진짜 너무 놀랐잖아요. 아니, 일랑일랑에 숨어있던 인돌 냄새로 저를 그렇게 놀라게 하더니 순식간에 인돌의 꼬릿함은 사라지고 이국적인 일랑일랑의 냄새와 파출리, 그리고 이끼의 냄새와 가드니아의 스윗한 냄새까지. 얘네의 조합이 세상에 어쩜 이렇게 고급스러울 수가 있죠? 좋은 의미로 쇼킹한 향기더라고요. 일랑일랑은 옛날부터 가난한 자의 자스민이라는 별명이 있었다고 해요. 향취는 자스민과 비슷한 느낌이지만 그 가격은
훨씬 싸거든요. 제 생각에는 느낌의 차이가 아닐까 싶어요. 자스민이 조금 더 고급스럽고 부드러운 느낌을 가진 영국 부잣집 아가씨의 이미지라면 일랑일랑은 조금 더 자유분방하고 이국적인 느낌을 주는 해변가 도시의 말괄량이 아가씨 같거든요. 근데 이 이국적이면서 말괄량이 느낌의 꽃의 향기에 부드러움을 주는 가드니아, 어둡고 촉촉한 우디함을 주는 파출리와 이끼의 향이 더해지면서 이건 일랑일랑의 반칙 같은 변신 아닌가? 싶을 정도의 향을 보여주네요. 잔향에서도 여전히 일랑일랑의 꽃향기를 지닌 파출리 냄새에 베티버, 샌다로드, 벤조인 등의 향기가 더해지면서 더 오랫동안 매력적인 향기를 느낄 수가 있어요. 저는 일랑 49는 이름을 잘못 지은 게 아닐까 싶을 정도로 파출리와 이끼의 조합이 너무나도 매력적으로 느껴지더라고요. 물론 일랑일랑의 꽃향기에 더해져서 이런 느낌이 나오는 거겠지만요. 제 생각에는 그냥 평범한 여자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얄미울 정도로 매력이 많은 여자를 만난 것 같아요. 너무나도 매력적이어서 같은 여자가 봐도 반할 것 같은데 또 혼자만 세상 모든 매력을 갖고 있는 것 같아서 얄밉다? 근데 미워할 수가 없어. 16번째 향수는 오우드 27입니다. 오우드 27은 2009년에 출시된 남녀 공용 향수입니다. 저는 이 오우드 27을 맡기 전에 약간 마음의 준비를 하게 되더라고요. 이름에 보이는 향이 전부는 아니겠지만 왠지 오우드의 어둡고 무거운 향을 맞이하려면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할 것 같은 기분인 거예요. 마음의 준비를 마치고 경건한 자세로 오우드 27을 시향하는데 어라? 내가 예상한 느낌이 1도 없는데? 뭐지? 싶더라고요. 시작부터 오우드의 향기가 느껴지긴 하는데 하나도 무겁게 느껴지지가 않아요. 오히려 시더우드와 파출리, 베티버 등의 다른 나무 냄새와 함께하면서 나무의 느낌을 정말 잘 살린 것 같아요. 살짝씩 보이는 장미의 달콤함도 따로 노는 것이 아니라 나무와 원래 한 몸인 것처럼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있네요. 근데 초반에 시베켓의 냄새가 뿅 하고 보일 때가 있어요. 그렇게 많이 거슬릴 정도는 아닌데 시베켓도 들어갔네 할 정도인 것 같아요. 시간이 조금 흐르면서 살짝 촉촉한 느낌의 나무의 냄새와 함께 수지 같은 발삼 계열의 향기도 함께 느껴지네요. 향의 흐름이 처음엔 숲의 중간 부분이었다가 점점 더 깊은 숲으로 들어가면서 느끼는 이끼 가득 핀 나무의 느낌도 보여줘요. 그리고 더 시간이 지나면서 아주 깊은 숲속에 사는 동물들까지 만난 기분이에요. 오우드 27이 정말 신기하다고 느껴지더라고요. 일단 그 흔한 시트러스나 그린 계열의 가벼운 향취도 없는데 향이 무겁다고 느껴지지가 않아요. 아니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그렇다고 발향이 잘 안 되는 것도 아니고 확산성이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무슨 마법을 부렸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거기다가 시베켓이나 머스크, 앰버그리스 등의 애니멀릭한 향기들이 가까이서 맡으면 있나? 없나? 싶을 정도인데 멀리서 보면 존재감이 뚜렷하게 나타나거든요. 꼭 마법사의 방 같은 느낌이었어요. 눈앞에서 보이는 것, 보이는데 만져지지 않는 것, 보이지 않는데 존재가 느껴지는 것들을 한꺼번에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처음에 했던 마음의 준비가 무거운 향을 만날 때의 마음의 준비가 아니라 신비하고 오묘한 향을 만나기 위한 준비였나 봐요. 오우드 향은 좋아하지만 오우드를 메인으로 나온 향수들이 너무 무겁게 느껴져서 사용하시기 힘든 분들이 사용하신다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17번째 향수이자 르라보 대장정의 마지막 향수인 파출리 24입니다. 제가 한 번 이상은 말씀드렸던 것 같기도 한데 저는 처음에 파출리의 향기가 한약방 냄새,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거든요. 근데 파출리가 쓰이는 향수들을 보면서 파출리의 존재감이 어마어마하게 나타나는 애도 있고 잔잔하게 깔린 애도 있고
다양하게 쓰이는 걸 보면서 점점 파출리의 매력에 빠져들게 되더라고요. 파출리만이 갖는 독특한 향기와 어두운 색감이 저는 관능적인 느낌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향수도 당연히 그럴 줄 알았죠. 근데 파출리 어디 갔죠? 분명히 파출리 24를 뿌렸는데 파찰! 하고 순식간에 사라지더니 제 코와 공간을 지배하는 건 불에 그을린 듯한 자작나무의 향기더라고요. 아니 이게 뭐지? 판타지 영화 보면 갑자기 공간이 바뀌잖아요. 그런 느낌이었어요. 분명 난 파출리 나무가 보이는 곳에 발을 내딛었는데 갑자기 자작나무 숲에 있는? 싫은 건 아닌데 뭔가 당황스러워서 여기저기를 둘러봐도 온통 자작나무의 향기가 지배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일단 여기가 어딘지 알아야 하니까 자작나무 숲을 한참 둘러보다 보면 어디선가 달콤한 바닐라 향기가 나요. 왠지 숲 너머에 과자로 만든 집이 있을 것 같은 느낌의 향기예요. 그리고 저는 또 그 과자의 집을 찾기 위해 또다시 걸음을 옮기고 있는 것 같은 향기네요. 저는 파출리 24를 맡으면서 영화 나니아 연대기가 생각이 났어요. 나니아 연대기 첫 번째 편에서 옷장문을 통해 나니아 대륙으로 넘어가잖아요. 얼음마녀 때문에 꽁꽁 얼어붙어 있는 나니아 대륙이요. 파출리 옷장을 문을 열었는데 겨울에 눈 내리는 자작나무 숲이 열린 느낌이에요. 어디선가 타닥타닥 나무가 불에 타는 소리도 들리면서 자작나무의 숲의 웅장함과 그 향기를 느끼고 있는 기분이네요. 파출리 24는 정말 겨울의 판타지 같은 그런 영화 같은 향수인 것 같아요. 지금까지 르라보 대장정 그 2부를 함께 하셨습니다. 이대로 끝내기는 아쉬우니까 저의 사심을 조금 더 담아볼까요? 17종의 르라보 디스커버리 세트 중에서 평소 저의 취향을 담아 최애를 뽑아보자면 플레르 도란지의 27과 베르가못 22예요. 이유는 짐작 가시죠? 시트러스 매니아인 저의 취향이 한 300% 반영되어 있어요. 네, 저는 아마도 조만간 이 두 개의 향수를 드리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저같이 시트러스의 신선하고 상큼한 향취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정말 좋아하실 거예요. 어디 이뿐인가요? 커플 향수로 쓰기에도 좋고요. 물론 제가 커플 향수로 쓰고 싶다는 건 아니에요. 쓰면 좋긴 하겠죠? 아무튼 저는 르라보 향수들 중에서 플레르 도란제 27과 베르가못 22가 가장 좋았습니다. 너무나도 제 취향이었거든요. 그리고 의외의 발견이랄까요? 기대가 전혀 없었는데 정말 오! 했던 향수들은 일랑 49와 오우드 27 그리고 파출리 24입니다. 저의 고정관념을 깨준 것은 물론 새로운 향의 세계를 보여준 느낌이었거든요. 아,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구나. 어쩜 이 향료들로 이런 느낌을 줄 수가 있지? 싶더라고요. 그리고 이 말씀도 드리고 싶었어요. 르라보가 니치 향수 브랜드로 정말 인기를 많이 끌면서 향수를 처음 입문하시는 분들도 다 아는 브랜드가 되었잖아요. 이 향수가 인기가 많다더라. 저 향수가 향이 정말 좋다더라. 이런 얘기를 듣고 시향 없이 블라인드로 구매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계신 것 같더라고요. 제가 이번 17종 리뷰를 하면서 느낀 르라보의 향수는 초보자에게는 조금 많이 어려울 수도 있는 향수겠구나 싶더라고요. 냄새는 적응의 감각이잖아요. 그래서 많이 접해보고 맡아보신 분들은 르라보의 향수를 접하더라도 이건 거슬리는 냄새긴 하지만 이유가 있어서 썼겠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향수 입문자분들에게 몇몇 향수들은 좋은 느낌보다는 안 좋은 느낌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콕 집어보자면 아이리스 39, 로즈 31 같은 애들이요. 예쁘고 기분 좋은 향만을 생각하셨다면 조금 인상이 찌푸려질 수도 있을 법한 애들이죠. 그래서 유명하다고 남들이 다 좋다고 말하더라도 꼭
르라보의 향수들은 시향을 하셨으면 좋겠더라고요. 르라보의 향수들은 특히 새로운 것을 시도하는 도전적이고 실험적인 향들이 많거든요. 르라보의 향수들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저는 뭐가 있을까요? 얄미움이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뒤통수 친다는 표현이 더 나을까요? 정말 솔직한 심정으로는 전 르라보 향수들에게 정말 뒤통수를 많이 맞은 기분이거든요. 어쩜 이렇게 사람을 들었다 놨다 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단 하나의 예상도 맞지 않고 모든 향수들이 새로운 모습을 보여줘서 신기하고 멋있어요. 근데 가끔 저는 그 흐름을 못 따라가는 것 같아서 짜증날 때도 있는데 선망의 시선을 버릴 수가 없는 느낌이에요. 아씨, 속도도 못 맞추는 것 같고 때려칠까? 싶은 생각이 들면 신기하게도 이 향기들이 제가 적응할 때까지 기다려주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바로 얄미움 아니면 뭐겠어요? 지금까지 르라보 디스커버리 17종 세트 그 두 번째 편이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향을 리뷰하는 그날까지 리뷰하는 조향사 김혜연이었습니다. 끝난 줄 아셨죠? 르라보 대장정의 마지막 편 시티 익스클루시브 9종 3부에서 만나요. 뿅!